안녕하세요, 온마음입니다. 오늘은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고,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제를 돌리거나 농담으로 넘기고, 진지한 질문을 받으면 별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덮어버리는 습관. 상대를 밀어내고 싶은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올라가는 경험. 오늘은 이 무의식적 방어벽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안전하게 벽을 낮출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방어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을 말합니다. 방어벽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와의 정서적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대화에서 방어벽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감정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고, 깊은 이야기 대신 표면적인 주제로만 대화를 유지하고, 유머나 냉소로 진지한 분위기를 피하고,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에 마음을 열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는데 무시당했거나, 비밀을 나누었는데 배신당했거나, 가까워졌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관계가 끊어진 경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자동으로 가까이 가면 다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누군가와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어벽을 세우는 사람이 상대를 싫어하거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음을 여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방어벽은 단기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고립을 초래합니다. 첫 번째 영향은 상대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계속 벽을 느끼는 상대는 점차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가 보다 라고 해석하게 돼요. 실제로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방어벽 때문에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향은 정서적 교류의 부재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데서 형성되는데, 방어벽이 감정 공유를 차단하면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표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알고 지낸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서로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영향은 외로움의 만성화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관계 안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혼자인 상태. 방어벽이 높을수록 이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다시 방어벽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웃기고 항상 밝고 모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누군가가 넌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나는 괜찮지. 별일 없어. 라고 웃으며
넘기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웠대요. 나중에 상담사에게 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울면서 힘들다고 했다가 그 정도가 뭐가 힘들어? 라고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때부터 감정을 밖으로 내는 것이 무의미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학습한 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연인이 내 생각을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할 때마다 불편해지면서 대화를 피했대요.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면 몸이 긴장되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깊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무의식이 자동으로 보호 모드를 작동시킨 거였어요. 작은 것부터 아주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을 시작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방어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가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화제를 돌리고 있구나. 진지한 질문을 피하고 있구나. 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자동 반응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전한 사람을 한 명 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벽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라는 한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를 건네고 상대가 받아주는 경험이 벽을 낮추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게 새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벽을 낮추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열지? 라고 자책하면 오히려 벽이 더 두꺼워져요. 벽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벽에게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낮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마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어벽이 너무 두꺼워서 관계 전체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벽을 탐색하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다루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벽의 뿌리에 있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그 상처를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벽을 세우는 자기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벽은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벽을 세운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벽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고립시키고 있다면 조금씩 문을 열어보는 연습을 시작해도 좋을 때가 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밤 자기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벽을 세우고 있을까? 그 벽 안에서 나는 안전한 걸까? 아니면 외로운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이 벽을 한 겹 낮추는 조용한 시작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을 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답답했던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자기 방어벽을 이해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